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평택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평택 PDI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TG-M 모델과 저 옆쪽에 있는 TG-L 모델을 시승하게 됩니다. 이곳 평택 PDI 센터는 사실 차량 출고 전에 이제 지금 저기 앞쪽에 보시면은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쌓여 있고, 그 다음 정비를 하고 있는 차량 혹은 수리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전부 다 이 평택 PDI 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오늘 이 TG-M 모델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트럭버스 코리아의 라인업은 사실 굉장히 넓어요. 가장 작은 라인업은 저 옆에 있는 TG-L이고요. 그 위로 TG-M이 있고, 그 위로 TG-S가 있고, 이 위로는 TG-X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TG-S가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버스도 사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층 버스, 이런 차량들이 전부 다 MAN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오늘 왜 여기에 이 차들이 시승하러 나왔냐? 여기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유로6D를 만족하는 엔진을 갖고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출시가 됐는데, 사실 유로6C도 지금 규제에선 충분해요. 국내의 경우는 2022년쯤 유로6D가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국내 판매되고 있는 이런 대형 버스나 트럭 관련된 회사들이 유로6D를 적용한 회사도 있고요, 아닌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트럭버스 코리아는 전 라인업, 이 트럭 전 라인업에 전부 다 유로6D를 장착했다, 이런 게 지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TG-M, 이게 이름만 봐서는 생소하죠. 앞쪽에 TG가 붙고 뒤에 M이 크기를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L은 라이트,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모델이고, TG-M은 미디움입니다. 그래서 중간 크기. 그리고 옆에 있는 TG-S는 스탠다드. 이 모델이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정말 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TG-X는 엑스트라, 그 외에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TG-M 모델 뒤에 있는 숫자, 요건 뭘까요? 차량 총 중량을 뜻하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은 애매하긴 해요. 15톤의 총 중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거를 국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18톤, 19톤까지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냥 쉽게 보기 편하게 총 중량 15톤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뒤에 290은 마력입니다. 그래서 15톤급의 총 중량 15톤급의 290마력을 가진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 옆에는 총 중량 44톤급의 510마력을 가진 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게 정말 어렵지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장명법입니다. 현재 차량은 4x2예요 4x2 구성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형 트럭이라고는 했는데 사실은 적재함이 정말 커요. 이거는 당연히 대형 아니야, 초대형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형 트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세그먼트 구분을 할 때 이 TG-M이 중형급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이제 수치를 비교를 해보니까 중형, 준대형, 그 어딘가에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국산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파비스랑도 어느 정도 겹치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파비스보다는 약간 낮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형이지만 중형을 넘어선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TG-L 같은 경우도 그냥 마이티랑 경쟁이다 이게 아니라 메가트럭과 경쟁으로 놓고 봐도 된다 할 정도로 좀 생각보다 차량의 적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상위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트럭 쪽의 전문가라거나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주행을 하면서 또 같이 동승하는 인스트럭터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뒤쪽에는 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적재물이 실려 있어요. 2.4톤이 조금 넘으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5톤이죠. 아무래도 적재함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승차감이나 차량의 이 움직임 자체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량에는 5톤 정도를 적재해 놨고 다른 차량에도 중량에 맞게 지금 이렇게 무거운 추를 적재를 해 놨습니다. 이제 괜히 한번 바퀴를 볼게요. 저희가 승용차 리뷰할 때는 바퀴를 항상 보는데 조금 이제 재밌는 점이, 저도 이제 트럭을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휠 인치가 22.5인치예요. 그래서 0.5인치로 다 이렇게 보면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TGM 모델에는 275 70R 22.5 사이즈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재밌죠? 고인목. 이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관심 깊게 보셨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병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고인목이 여기 안쪽에 있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이 아래쪽에 있더라고요. 물론 더 대형 차이는 없었는데 아무튼 저것도 좀 오랜만에 보니까 재미있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선택하면 동시에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총중량이 15.8톤 정도 저기 적혀 있고, 오른쪽에 최대 적재량 8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좀 의문이었어요. 사실 이 차가 5톤 차거든요. 5톤 차인데 최대 적재량이 8톤이에요. 그럼 이거 8톤 차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8톤이라는 말은 현재 상태에서고, 이 차를 이제 만약에 특장에 가져가서 뭐 윙바디를 달거나 혹은 탑차, 냉동 탑차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 윙바디의 경우는 이 차에 얹으면 거의 한 3톤 가까운 무게가 늘어난다고 해요. 윙바디로 특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5톤으로 최대 적재량이 줄겠죠. 이미 3톤이 실려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톤 차라고 하는 거는 이 차의 뒤에를 뭔가 이렇게 특장 형태로 만들어도 5톤은 실을 수 있다. 이고 이 8톤은 지금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8톤이 실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적재함 자체도 무겁죠.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가 작년에 TGX 모델을, 그건 이제 아마 유로 6C였어요. 그 모델을 탑승했었던 적이 있어요, 용인에서. 근데 그 모델보다 올라가기가 수월합니다. 이 계단 쪽이 그때는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뭔가 절벽을 사다리를 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그래도 좀 안쪽으로 점점 들어가는, 그래서 좀 계단을 올라오기가 쉬운 것 같고, 앉기 전에 이제 이 에어 서스펜션 말씀 잠깐 드리면, 이 에어 서스펜션은 지금 보시는 TGM 모델에는 동승석과 운전석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저 뒤편에 보이는 TGL 가장 라이트한 모델에서는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실내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끝도 없으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은,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 센터 페시아 버튼이 정말 많아요. 여기 빈 버튼들이 진짜 많은데 한 제가 볼 때 30개, 20개 되는 것 같아요. 이 버튼들은 특정 업체에서 이제 하면서 기능들이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또 상위 모델에서는 이것보다 기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튼, 빈 스위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만트럭의 라인업들, 저 라이트한 모델부터 이 옆에 큰 모델까지 전부 다 이 캐빈은 동일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동일해요. 사실 저 차는 3.5톤급이고 이 차는 5톤급이고 이 차는 훨씬 큰 모델이죠. 근데 이 캐빈을 공유한다는 거는 가장 작은 모델도 탑승자와 동승자들은 편해야 한다,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제대로 일어서진 못할 것 같은데, 이 차는 LX 캡이기 때문에 높이가 좀 높아요. L캡이 스탠다드인 거고 LX 캡은 이 위쪽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도 머리가 안 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0cm가 넘어요, 이 높이가.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쾌적하게 있을 수가 있고, LX 캡과 L 캡은 요 높이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차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 가장 작은 차량인 TGL 모델에서도 이 침대의 크기는 똑같다. 이런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차량이 작아지면 장거리를 가거나 장시간 운전하는 일이 좀 줄긴 하겠죠, 비교적. 근데 그럼에도 침대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의 모델들에는 침대가 저런 소형급 트럭에는 잘 없습니다. 좀 대형급에 가야지만 침대가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진짜 칭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차를 운전하면서 만트럭 버스 코리아에 궁금했던 점, 혹은 이 TG-M 모델이나 저쪽에 있는 TG-L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 이런 점들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하기 전에 TGL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잠깐만. 비교를 해보시면 TG-M은 정말 대형차의 바퀴 같은 모습인데, TGL 바퀴는 완전 그냥 포터 바퀴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만트럭버스 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은 TGL 가장 작은 모델부터 에어 서스펜션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축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후축에만 있는데, 그게 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모델인 TGL에는 2축짜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바퀴 하나당 한쪽당 2축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TG-M부터 그 상위 모델들은 전부 다 4축짜리 모델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 4개면은 뭐가 좋아지고 뭐가 나빠지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러 방향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면에서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백 자체가 4개가 있는 게 2개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 면에서, 왜냐하면 이제 사람 2명이 쌀가마니 드는 거랑 4명이 드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구성 면에서는 아무래도 포백이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만약 망가지면은 수리비는 포백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모든 모델들, 모든 트럭 모델들은 후륜 쪽에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적재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있고요. 적재함에 많이 실리게 되면 이 일정 높이 이상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 뒤쪽을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TGM 모델 중에 가장 축간거리가 긴 거고요. 흔히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쓰시는 윙바디, 그래서 내측 길이를 보통 1200, 1300 정도 길이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긴 겁니다. 한국 법규에서 만들 수 있는 적재함 길이 중에서. 이 차가 5동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1200, 1300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휠베이스가 가장 긴 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GS까지는 이제 기존 한 10만원 정도, 모델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10만원 정도 이제 상승이 됐고요. 타고 계신 TGM은 유로 6C나 D나 마이너스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존의 유로 6C보다는 연비는 미비하긴 하지만 사실 1% 정도는 향상시켜 놓은 차량이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ESS라는 알터네이터를 이제 쓰면서 좀 그 연비를 향상을 시킨 건데요. 발전기는 시동 걸으면 상시 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는 이 차에 있는 발전기는 알터네이터는 엔진에 어떤 부하가 걸릴 때는 알터네이터의 작동이 멈춥니다. 그리고 엔진의 부하가 적을 때 그리고 필요할 경우만 컴퓨터가 판단해서 발전기가 돌 수 있도록. 이 중형급 차량을 보러 오시면은 네. 제일 많이 첫 번째로 고려하는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고객이 싫고자 하는 화물에 네. 규격이 맞는지, 자기가 원하는 보통 이제 파레트 같은 경우에 중형 차량은 나는 10파레트 정도만 실으면 된다. 네. 많게는 18파레트까지 실어야 된다. 고객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걸 가장 주안점이 되시죠. 그거는 이제 휠베이스, 축간거리에 따라서 충족하시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승차감. 운전자분들은 아무래도 장거리 수송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하시죠. 요 TG-M의 경우는 구매하시는 분들이 요 LX캡이랑 그냥 L캡이랑 네.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L캡, S캡 중에서 S캡을 좀 더 선호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6C랑 6D랑 가격 차이는 혹시 어느 정도 나나요? 저희가 거의 이제 비슷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한 700 정도 상승. 상승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별 이카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축에 걸리는 하중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분배할 때도 폭백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후 좌우로 앞쪽으로 뒤로 혹은 좌측으로 우측으로 보내실 때 움직이는 포인트가
4개이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좋죠. 승차감도 좋고.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에어 서스펜션 앤드 브레이크도 다 에어로드 하지 않습니까? 모든 네, 건 네. 이제 에어로 하는 건데 그 가동되는 그 에어를 보충해주는 이제 컴프레셔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에너지 세이브형 형태로 ESS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고요. 또 이 차의 유로 6C하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이 차는 그 주행 모드의 레벨이 있습니다. 적정 레벨이 있는데 짐을 실게 돼도 운전자가 어떤 조작을 하지 않아도 20km를 넘게 되면 적정 높이로 원복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저희가 유로 6D는 저희가 2017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판매는 유럽에서 2018년부터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같은 캐빈을 쓴다라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이즈 차이만 있으시고요. 실내 부자재라든가 네. 버튼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자재는 뭐 완벽하게 동일하고. 이 정도 차급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네. 보통은 좀 단거리가 많나요? 단거리 운행 위주가 뭐 인천에서 서울 이런 정도에. 사실 2.5톤, 3.5톤 급들이 기존에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단거리 운송이 큰 포션을 차지했었는데 네. 시장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면서 3.5톤도 뭐 예를 들면 울산에서 서울 오는 이런 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3.5톤 시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셨던 게 넓은 실내 공간, 네. 침대 칸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셨었어요. 우리 고객분들은 어떻게 주무시냐면 네. 이 보조석 쪽 의자를 젖히신 다음에 네. 위에 판을 까세요. 그 위에서 이제 쪽잠을 주무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좁습니다. 이 침대가 없는 차량들은. 그렇죠. 지금 우웅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게 저희 브레이크 매틱이라고 해서 이쪽 보이시는 이 회색 버튼이 엔진 브레이크랑 배기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버튼인데 뭐요? 예, 어찌됐건 이게 한 번에 더 액션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뭘 개발해놨냐면 그냥 풋브레이크를 쓰시더라도 만약에 완감속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보조 브레이크인 엔진하고 배기 브레이크가 먼저 작동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주 브레이크가 메인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설계가 됩니다. 만약에 급감속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두 개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손을 안 쓰시더라도 풋브레이크만으로도 이 TGL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제동을 해드립니다. 방금 같은 때는 엔진 브레이크, 배기 브레이크를 주로 사용해서 멈춘 거겠네요. 그렇죠. 급하게 밟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달의 담력에 따라서 네. 이 차가 계산을 합니다. 아 지금 급한 상황이구나. 변속기 차이가 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변속 단수가 아무래도 네. 그 TGM보다는 적다 보니까 얼핏 생각을 하면 얘는 3.5톤, TGM 5톤급인데 이렇게 변속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단수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차는 6단으로 충분하고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TGM을 5톤급 차량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은데요. 네. TGM은 5톤급 차가 아닙니다. 그 차 최대 9.5톤까지 쓰십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5톤의 기준에 맞춥니다.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을 수가 있는 차인 거죠.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 예전에 뭐 네. 지금이야 이제 개별 번호판의 규제가 풀어져서 좀 다르지만 국내에서 예전에 4.5톤으로 쓰이던 차들이 있었잖아요. 딱 그게 유럽에서 딱 요 급으로 그 차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매틱도 그렇고 예를 들면 차선을 넘어가시면 TGL이 알아서 알려드리고 긴급 상황에 차를 못 세우셔도 TGL이 세워드리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만 해주시면 된다.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내 시장 봤을 때 현대 대우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세그먼트별로 좀 차이가 커서 덤프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다 확보하고 있고 일반 저희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랑 대우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예를 들면은 현대가 한 4.5, 대우가 한 2.5 그러면 이제 3이 남잖아요. 네. 그거를 수입 4사가 양 나눠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사들 중에서는 볼보가 현재 1위고 저희가 2위 하고만 말씀드립니다. 타고 중에서 보면 이제 2층 버스나 2층 오픈형
버스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MAN 말고 제가 잘 이렇게 본 게 없어가지고. 맞아요. 2층 투어링 버스는 아마 저희만 지금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CNG 버스나 2층 시외 버스 같은 경우는 볼보하고 저희 두 군데일 텐데 거의 시장 점유율 5대5 나눠 갖고 있다는 거죠.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 케어프리 3라는 네. 프로그램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해 봤을 때 과연 TGL이 더 비싼가? 라고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저희 TGA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네. 한 10년 좀 더 된 모델인데 네. 트랙터고요. 네. 뭐 덤프도 있지만 트랙터인데 혹시나 기회가 되셔서 부산항에 가시면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들이 보통 보면은 뭐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은 그 TGA 모델 가지신 분인데 300만 킬로를 타시다가 예, 저희 트랙터를 또 새로 교환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으로 더 탈 수 있는데 이건 TGX 나온 게 너무 이뻐서 그냥 바꾸는 거라고. 그 사이에 엔진 교환은 없습니다. 없었나요? 예. 국산차 같은 경우는 보통 70만 혹은 100만 정도의 보링을 하게 되고요. 네. 저희 차는 안 합니다. 보링을 한 번 하면 대충 비용이 1000만 원 더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차를 무보링 차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무보링의 무급유차입니다. 무급유차라는 말이 네. 국산차들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닥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스 치시잖아요. 네. 휠하우스나 이쪽에다. 네. 저희 차 그냥 타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엔진 내구성 관련해서는 뭐 최고다 예, 이렇게 최고입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자, 이렇게 시승을 마쳤는데요. 확실히 TGL 모델은 작은 모델답게 그냥 뭐 1톤 트럭 같은 걸 모는 느낌이었고, TGM 모델은 확실히 좀 큰 트럭을 몬다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런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혹은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가장 큰 걱정이 유지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MAN 트럭 자체가 가격이 조금 높은 거는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데 이 유지보수 면에서의 또 나름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로 6D 모델은 기본적으로 3년 45만 킬로의 보증이 적용이 되고요. 모델에 따라서 5년 75만 킬로까지 보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쟁사의 뭐 2년 보증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강점을 갖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같이 동승하셨던 인스트럭터 분과 얘기하고 뭐 질의응답 하다 보니까 이 엔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는 짧게나마 TGL 모델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